보이는 유학방송 채널 비바 김국장이 간다의 김기동입니다. 김국장이 간다는 그 숨어있는 그 유학 전문가들을 찾고 또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핫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그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좀 구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그 미국 정규에 대한 질문을 드리러 그 숨어있는 전문가인 그 명문유학원 김용래 원장님을 찾아뵈러 여기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명문유학원의 김용래 원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 좀 긴장하시는 거? 좀 긴장했네. 그 미국 정규 유학, 현재 많은 한국 학생들이 그 미국 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신입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편입도 있을 거고요, 뭐 대학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미국 대학 가기 정말 어렵다, 네.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미국 대학교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학생들에게 미국 대학 가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잘만 준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지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학생들이 조금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유학 가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한마디로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미국 대학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고 또 아주 최상위권 학교들부터 이렇게 다양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로 이렇게 하나로 해서 쉽다 그랬다 말하기 참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말하라고 하면 쉬운 건 분명히 맞죠. 네. 그러나 미국 대학 중에서도 가장 그 최상위권, 아마 전체 대학 수의 한 1%에 해당되는 최상위권 대학들은 사실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대학들은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 외의 대학들은 아무래도 좀 한국 대학보다 오히려 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한국에서 그 학생들이 대학을 준비할 때 인서울 하잖아요. 인서울을 가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정도의 노력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네. 정도 노력이라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기준을 주면 학생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예, 참 미국 대학의 그 규모나 그 스케일하고 우리나라 대학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네. 그렇죠. 그 인서울 대학에 진학할 정도 노력이라고 하면 사실은 미국에 정말 아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봐야죠.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서 미리 그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조금 먼저 준비할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미국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준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토플이나 IELTS 같은 시험의 성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네. 또 그거 외에도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수능 시험에 해당하는 SAT 혹은 ACT 같은 전문적인 입학 시험이 또 준비가 필요하고, 또 대학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외에 이제 또 GRE나 GMAT 같은 그런 전문적인 대학원 입학 시험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시험 준비 이전에 사실은 모든 대학교가 입학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보는 것은 그런 그 영어 성적이나 SAT 같은 그런 수능 점수보다도 사실은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유학 가기 위한 학생들은 사실은 유학 가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내신 성적을 열심히 준비해서 성적을 잘 받는 게 가장 좋은 유학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내신이 잘 안 나와서 미국 유학을 결정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신이 좀 안 된다면, 근데 이 친구가 미국 대학을 가고 싶다면,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의 그 내신을 약간 커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제일 이제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네. 사실 나중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미국 대학의 편입 제도를 활용하는 네. 방법을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대학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내신 성적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때 성적이 만약에 좋지 않다면 네. 일단 국내 대학에 자기 성적이 되는데 일단 진학을 했다가 그 대학에서 1년 혹은 2년 정도 성적을 잘 올리면 네. 미국 대학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편입 제도가 아주 잘 돼 있고 네. 또 많이 편입을 통해서 많이 학생을 받아주기 때문에 네. 똑같은 그 이유로 대학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혹시 내신 성적이 잘 관리가 안 됐지만 미국 대학에 좋은 데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라면은 네. 그런 편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미국 대학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네, 뭐냐면 네. 편입을 신청을 하면 한국에서 공부한 대부분의 학점이 인정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2학년까지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1학년도 인정을 안 해준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좀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이 사실은 그 제일 잘못 알려진 정보 네. 중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점입니다. 네. 한국 대학 학점은 미국 대학에서 편입할 때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네.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물론 한국 대학교의 그 배우는 교과 내용이 네. 커리큘럼이 미국 대학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100% 다 인정받지는 못하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로 지원을 해보면 대학마다 차이 있긴 하지만 60에서 보통 한 80% 이상 보통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일단 좋은 성적을 받는데 아마 좀 주력을 하면 좋은 결과를 틀림시키기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미국 대학 편입을 할 때 그 점수가 인정이 안 될 거를 생각해서 처음부터 그냥 학교를 다니다가도 신입학을 선택하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많죠. 패스웨이를 맞습니다. 통해서 대학을 가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네. 아마 오히려 이 방송을 보시고 그런 편입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는 좀 주저하지 마시고 예. 바로 문을 좀 두드려 보시는 네, 것도 아주 좋습니다. 나쁘시지 않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진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네. 이제는 학교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또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네. 내 정도 실력이면 어느 정도의 그 학교를 선택해야 되지? 네. 목표로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기준을 좀 보시고 또 학생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목표로 삼는 게 좋을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개 한국 학생들이 학교 선택의 어떤 기준을 보면 네.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개 누구나 상위권 대학, 네네. 좀 지명도가 높은 미국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문제는 그런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조건이 네. 사실 거기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은 바로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미국 대학교는 우리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대학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그 대학의 성격이 다른 형태가 많습니다. 하나는 소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종합대학교, 네네네. 아주 큰 그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주 그 작은 규모의 그런 리버럴 아트 카리지라고 하는 그런 대학도 있어서 네. 상당히 그 대학 간의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학생의 어떤 그런 공부에 대한 어떤 그 특성, 네. 그 목표가 확실하다면 또 재정적인 어떤 능력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적당한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또 이제 학생들이 그 대학을 선택할 때 또 하나의 어쩔 수 없는 조건이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무작정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주립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아무래도 사립대학보다는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선택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근데 주립대학은 사립대학보다 좀 많이 수준이
떨어지는데 내가 돈 때문에 꼭 비용 때문에 여기를 선택을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고민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는 미국 대학은 주립대학 중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고 또 웬만한 사립대학보다도 또 명문 있는 주립대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주립대학들도 꽤 많이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US 뉴스닷컴에서 발표한 미국 대학교 랭킹을 살펴보면 주립대라고 해서 레벨이 절대로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주립대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네. 다만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로서는 사립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죠. 네네. 그래서는 주립을 선택해도 좋으나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건 뭐냐면 주립대학교는 레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가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사립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주립대학교는 학생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관심을 집중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네. 사립대학보다 못합니다. 네. 그래서 유학생으로서는 사실은 주립보다는 사립대학이 훨씬 더 공부하기 좋은 여건이지만 네. 어쨌든 비싸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재정적인 형편을 이제 살펴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종합대학을 가면 공부하기가 더 어렵다. 그러니까 네. 약간 많은 학비를 받는 데는 고객 우선주의니까 맞습니다. 학생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주립대는 아무래도 좀 비용이 저렴하고 네. 국가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다 보니 대신 디테일하게 학생들에게 좀 신경을 쓰거나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이 좀 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네, 이 부분도 저는 오늘 그 말씀 중에 굉장히 큰 수확 같아요. 학생들 분들도 예. 좀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대학 선택을 좀 하시는 데 도움이 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것 말고도 저는 주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할 때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구분을 주셔야 될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학생들에게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가 뭔가 하면 주립대학은 당연한 얘기지만 비용이 싸죠. 네. 학비가. 그렇지만 주립대 학비는 이원화가 돼 있어서 미국 자기주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싸게 받지만 네. 유학생들에게는 거의 한 그 비용의 3배 정도를 받기 때문에 네. 사실은 유학생들도 싸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사립대학보다 좀 싼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네. 그런 주립대학교들은 주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받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한 반의 인원이 굉장히 많고 또 심지어는 그 대학교 강의에 정교수가 아닌 네. 대학 교수가 아닌 대학원생들이 TA로 와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한 반에 어떤 경우에는 특히 교양 강좌 같은 경우에는 큰 강당에서 네. 500에서 700명을 이렇게 와. 놓고 한 교수가 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실은 따라가기가 그렇겠네요. 좋은 학점 받기가 무척 어렵지만 네. 이 사립대학들은 반대로 이제 어쨌든 개인이 비싼 돈을 주고 네. 일단은 한 반의 인원이 굉장히 적어서 네. 실제로 한 클래스가 30명이 넘는 반이 거의 없습니다. 네. 소수 인원을 뽑아서 가르치고 또 거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대학원 조교들이 와서 강의를 못합니다. 반드시 네. 정식 교수만 와서 강의를 할 수 있고 네. 또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죠. 네. 그래서 티칭 퀄리티나 이 교육의 그 질에 있어서는 사립과 주립대학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네. 특히 우리처럼 영어가 부족한 유학생들이 네. 처음에 가서 공부하기에는 사실은 사립대학이 월등히 환경이 그렇겠네요. 좋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영어가 완벽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가서 대학을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가능성이 있거나 또 개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조금 내가 대학 공부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오히려 비용은 먼저 생각해서 주립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나의 스스로의 공부를 위해서 사립대를 선택하는 것도 네. 오히려 그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명한 선택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일단 처음에 사립대학 학비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네, 많이 차이 나죠. 비싼 건 아니고 네, 네. 비용이 저렴한 어떤 학교는 주립보다 더 저렴한 사립도 있으니까 네, 네. 일단 그런 사립이 일단 진학을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편입제도를 활용해서 네. 3학년 때쯤에서 좋은 주립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한 반에 큰 인원을 두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두고 가르치는 이런 과정들이 주로 네. 1, 2학년 과정 중에 있는 교양학부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주립대학도 3학년, 4학년 과정에 전공학부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런 문제가 없어요. 네. 전공학부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고 그래도 네. 거기는 나름대로 케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립대학을 한 2년 다니고 좋은 성적을 받은 다음에 명문 주립대로 편입하는 것은 네.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편입을 생각하면 막연히 이제 한국에서의 편입 기준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에서는 편입을 하면 편입학원을 의무적으로 다닌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바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미국에서 가서 편입을 하라고 권하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먼저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막상 미국에서는 좀 한국의 편입 구조하고는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간이나 아니면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도 좀 간단히 말씀을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편입을 하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렇게 되면 영어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를 네.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신입생으로 가기에도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편입을 가서 어떻게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질문을 그런 의문을 많이 달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물론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네. 신입으로 가서 쉽고 편입으로 가서 어렵다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네. 어차피 영어권으로 가서 공부할 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편입이라 그래서 심하고 신입이라 해서 더 쉽다고 볼 수는 없고 네, 다만 네. 영어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와도 좋고 네. 꼭 필요하면은 본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좀 네. 일찍 나가서 현지에서 어학연 수를 충분히 갖는 방법으로 충분히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편입이라 그래서 영어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른 학교를 먼저 쉬운 학교를 들어가서 나중에 미국 내에서 명문 주립대나 다른 또 명문대로 편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한국에서 편입을 한다라는 기준을 볼 때는 네. 한국에서는 편입학원도 다니고 또 별도 편입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휴학을 해서 텀을 가지고 준비를 한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은 2학년을 마치고 바로 별도의 공백 없이 3학년으로 많이 편입하는 네, 친구들도 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 차이점이 있는데 학생들은 그거를 모르고 미국 내에서 편입하는 것도 한국이랑 비슷하니까 네. 뭐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조금 속 시원하게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굉장히 같아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많은 오해를 갖고 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는 편입 시험이 별도로 있고 네. 미국 대학은 별도 편입 시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미국 대학 편입은 별도의 시험이 없이 서류 전형인데 결국 그것이 내신 성적 네. 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특별하게 시험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네. 어쨌든 편입하기 전에 학점 관리를 잘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편입 대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준비할 시간 별도 필요 없습니다. 생각보다 편입 확률을 높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굉장히 국내와는 차이점인데요. 네. 국내 대학은 특히 좋은 학교에 편입하고 싶어도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편입할 수 있는 자리는 얼마 없는데 네. 또 편입하려는 학생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 거죠. 근데 네. 미국 대학은 편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 많은지를 설명을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주립대학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한 클래스에 많은 인원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네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1학년에서 2학년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탈락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는 거죠. 네. 그만큼 스페이스가 생기는 거죠. 네. 그 인원을 바로 편입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편입의 경쟁률이 한국보다 훨씬 더 낮고 상대적으로 입학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을 지원할 때 그 지원 시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학은 그 첫 학기가 이제 9월에 시작하는 가을 학기인데 네. 마감일이 보통 1월 초 네. 그때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제도가 있는 학교는 오히려 네. 더 빠른 네. 11월 1일 전해 11월 1일 날 마감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일단 미국 대학 유학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한 1년 전에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편입일 경우에는 조금 늦어서 보통 한 3월 초 보통 마감을 하니까 네. 날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두 번째 학기인 1월 학기는 네. 조금 달라요. 그거는 두 번째 학기는 모집을 하지 않는 학교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부분을 잘 유심히 봐야 되지만 모집을 할 경우에는 보통 마감일이 한 9월 1일에서 10월 1일 정도로 네. 비교적 입학 날짜와 가깝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의 인지를 위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9월 학기는 1월 또는 조금 더 빠르면 그 전해인 11월 정도에도 마감한 그렇습니다. 학교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학기는 그 전 1학기, 가을 학기 시작하는 시기인 9월 정도에 그렇습니다. 마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다 잊지 마시고 잘 고려하셔서 학교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학생들이 미국 대학 지원 시에 또 주의해야 할 점들이 뭐 엄청 많겠지만 그렇죠. 또 몇 개 또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성적, 또 SAT와 같은 그런 수능 점수 같은 것들이 이제 입시에 많이 반영이 되긴 하지만 네. 이제 그 외에 변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 네. 또 학업계획서 같은 에세이 부분입니다. 네. 이 에세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은 작성을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네. 또 작성을 잘 하려면 사실은 실제로 그런 경험이나 또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만 그 내용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유학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좀 일찍부터 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네. 그런 봉사활동이나 혹은 개인적인 과외활동 같은 네. 것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두면 네. 그것이 나중에 좋은 에세이로 소재가 되어서 쓸 수가 있고 네. 또 좋은 에세이는 결국 입학심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정시를 넣을 때 뭐 영어 점수는 당연히 기본일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 중에 뭐 SAT도 그렇죠. 잘 준비해야 되고 내신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의 변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소개서. 이거 요즘 뉴스 보면 그 요즘 대안학교가 좀 이슈였잖아요. 네, 네. 근데 대안학교에서도 미국 명문대학교를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의아했어요. 네. 근데 그 학생들이 성공했던 그 요소들을 보니까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그 명문대 합격한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맞습니다. 그 외국 대학에서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맞습니다. 라고 이해가 조금 되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를 좀 신경 써서 에세이를 잘 써두시면 또 미국 대학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신입학과 편입 그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 차이점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신입학과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차이점 어떻게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미국의 상위권 대학들은 신입학할 때 SAT를 다 필히 요구하는 데 비해서 네. 편입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 SAT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져요. 네. 아주 극히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편입생들에게 SAT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특히 한국 학생들에게 SAT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그렇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잘 받아서 이렇게 좋은 데 신입하기는 어렵지만 신입하기는 어렵지만 편입으로 가게 되면 그 네. 시험을 보지 않고도 그 대학 성적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에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편입의 기회를 잘 활용하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입학은 그 FM적인 방법이고 그렇죠. 편입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조금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희가 그렇죠. 결론을 왜냐하면 짓는 게 말씀드린 대로 맞겠네요. SAT 같은 것은 네. 사실 국내 학생들이 SAT에서 고득점하기가 무척 무척 어렵습니다. 힘들죠. 근데 그걸 고득점하지 못하면 바로 좋은 대학에 바로 신입학하기 어렵거든요. 네. 오히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편입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데 어떤 그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사실은 SAT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SAT라는 게 뭐라고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방학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그 수천만 원씩 뭐 수백만 원씩 내고 그 또 그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방학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참 안쓰러웠는데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편입을 생각해서 SAT가 아닌 다른 요소들을 준비해서 편입을 하는 방법도 참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또 오늘 원장님께서 편입하는 게 절대 어렵지 않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오히려 학생들을 대신해서 제 마음도 조금 뻥 뚫리는 듯한 느낌. 네, 다행입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대학 유학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또 계속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있는 거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비용을 조금 어떻게 좀 부담을 줄이고 좀 쉽게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또 하나 제 내리속으로 확 스쳐 지나가는 게 스칼라십, 장학금이거든요. 또 이제 학생들의 루머는 미국 대학은 외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절대 안 준대더라. 왜 자기네 자국민 학생 장학금 주기도 바쁘니까. 예, 그렇게 좀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곰곰이, 유심히 또 이렇게 살펴보면 또 주변에 장학금을 받고 가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칼라십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네. 장학금은 누구나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특별히 네. 열심히 준비한 사람, 네. 또 열심히 찾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장학금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저도 말은 못합니다만 네,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 주는 이제 소위 메릿 베이스 장학금도 있고 네. 또 어떤 학교들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를 두지 않고 네. 똑같이 그 소위 그 니드 베이스라고 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 재정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은 준비하고 찾아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없다, 어렵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재정적인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고 찾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께서도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안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드려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생들에게 우리 그 명문유학원 그리고 원장님은 그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제대로 해줄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우리의 강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유학 쪽에 업무를 한 30년 이상 오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수업들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저랑 상담한 분들이 저를 이제 칭찬할 때, 저희 감사 표시를 할 때 굉장히 이렇게 그 객관적인 그런 결론, 또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결론을 내주셨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제가 여러 분야를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만약에 정말 내게 어떤 과정을 밟는 것이 또 어떤 그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아마 그 대답을 얻고자 하신다면 아마 저한테 오셔서 문의를 해보시면 아마 그런 대답을 얻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제일 잘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그 김국장에 간다는 앞으로도 그 이렇게 훌륭하신 그 원장님들 많이 찾아뵙고 저희가 보다 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박주영 원장님, 그 미국의 ESLI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김국장에 간다가 박주영 유학정보로 갑니다. 그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보이는 유학방송 채널 비바.